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서 AI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잘 쓰면 돼요. 중요한 건 어떤 때는 AI 다 끄고 그 일을 해봐 버릇해야 됩니다. AI 안 쓰면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 되는 순간 그분은 아마 회사에서 제일 먼저 잘릴 겁니다. 왜? AI로 대체가 가능하니까요. 이게 이카루스의 날개를 그린 그림입니다. 전통적인 기술적 도구에 대한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너무 무거운 걸 올려놓거나 그러지 않으면 저울은 항상 몸무게를 잘 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만들어진 원래 설계 원리 내에서만 쓰면 사실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우리가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인공지능은 그런 종류의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 가져본 적 없어요? 기술이 맨날 발전하고 점점 효율적이 돼가고 그렇다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별로 그 기술 발전 덕분에 적게 일하고도 빈둥거리면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더 바쁘게 일할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런 얘기를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되게 유명한 경제학자예요. 1920년대에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예언이냐면 이제 기술이 곧 발전해서 우리 인류는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해도 되는 시대가 올 거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일주일에 15시간 일하고 사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살고 싶은데 대부분 그렇게 못하죠. 그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세탁기를 하나 들게요. 세탁기가 세탁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전까지는 세탁하려면 한 10시간 걸렸는데 한두 시간 만에 할 수 있게 됐어요. 시간이 남아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로 가사노동을 담당하던 주부들이, 여성들이 그 남는 시간에 사회준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준출이 엄청나게 늘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어땠냐면 세탁기가 널리 보급된 다음에 미국에서 중산층의 가사노동 시간이 약간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전엔 세탁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되게 쉬워지니까 세탁을 더 자주 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금방 빨 수 있으니까 사람들의 욕구가 바뀝니다. 생활 패턴이 바뀌고 행동 패턴이 바뀌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수동적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기술에 대해서. 기술이 바뀌면 그거에 따라서 세탁을 더 자주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바꿉니다. 그리고 제도도 바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도 포함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사회가 어떻게 바뀔까를 고민하려면 기술만 보고서 기술이 이렇게 바뀌니까 사회가 이렇게 바뀌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런 기술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를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굉장히 자주 있었어요. 사실은 제본스라는 경제학자가 석탄 문제라는 책을 썼습니다. 산업혁명의 제일 중요한 기술이 증기기관이었어요. 그러면 증기기관의 효율성은 기술 발전에 따라서 계속 높아지겠죠. 근데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건 뭐냐면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증기기관의 연료는 석탄인데 필요한 석탄량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이 발전할수록 영국 전체에서 소비하는 석탄이 계속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석탄 소비량이 계속 늘어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석탄 소비량이 계속 늘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합니다. 제본스가. 증기기관의 효율성이 올라가니까 예전 그 일, 원래 하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석탄량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태까지는 증기기관을 안 쓰던 다른 공장들이 왜? 너무 비싸서 그 석탄이 걔네들이 효율성이 올라가니까 증기기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히려 석탄의 소비량이 늘어나는 결과 아까 세탁기랑 똑같죠. 이런 일들은 일반적으로 기술, 첨단 기술에 대해서 아주 보편적으로 일어나요. 인공지능은 엄청 똑똑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똑똑한 방식으로 똑똑하지 않다고요. 의사시험, 변호사시험, 온갖 시험은 다 100점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런 측면에서는 사람이 쫓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야, 나 세차하러 가야 돼. 내 세차장이 100m 앞에 있어. 차 타고 갈까 걸어갈까? 라고 하면 걸어가라고 합니다. 그 이유도 아주 그럴듯하게 돼요. 걷는 게 건강에 좋아요. 그 다음에 걸어야지 100m 앞인데 그런데도 차 타고 가면은 그러면 지금 지구가 기후위기 상황에서 이산화탄소 줄여야 되는데 안 돼요.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럴듯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세차장이란 말에 주목을 안 하는 거죠. 이 정도로 상식이 부족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공지능이 멍청하다가 아닙니다. 왜 멍청해요? 엄청나게 파워풀한데 심플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인공지능은 워낙 우리랑 다른 종류로 똑똑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란 일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되게 똑똑한데 지구 문화를 전혀 모르는 외계인과 일한다고 생각하세요. 얘가 엄청 똑똑하니까 얘를 잘 써먹어야 되는데 얘가 지구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상식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내가 잡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AI 쓰면 제가 똑똑해지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해서 쓰지 않으면 멍청해집니다. 우리 두뇌는 우리가 원래 하던 일을 AI한테 위임하다 보면 우리 두뇌에서 그 일을 담당하는 영역이 축소됩니다. 비행기 조종사 예를 많이 드는데 요즘에 비행기 웬만한 건 다 자동 항법 장치가 비행합니다. 근데 비행기 조종사가 자기 자격증을 유지하려면 항법 장치 다 끄고 비행기 이륙시키고 착륙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아요.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서 AI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잘 쓰면 돼요. 중요한 건 어떤 때는 AI 다 끄고 그 일을 해봐 버릇해야 됩니다. AI 안 쓰면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 되는 순간 그분은 아마 회사에서 제일 먼저 잘릴 겁니다. 왜? AI로 대체가 가능하니까요. 기술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어떤 에토스,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 시기에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아동노동 금지시키고 공장 환경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동화 기술을 훨씬 고도화시키는 방식으로 기술 발전을 이끌어냈거든요. 인공지능 시대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방향, 예를 들어서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업해서 인간이 업스킬되고 인간 능력이 강화되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인공지능도 물기술처럼 그런 보편적 복지 기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미래는 열려 있고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의 미래를 우리의 핵심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